근데 이제 세계 진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기업 자체가 이익이 뭐 괴물같이 나고 있는 기업이라 지금 세계화 진출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때 한번 고점 찍고 떨어지고 바닥 구간을 충분히 형성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 윗구간으로 올라섰죠. 그리고 지금 딱 돌파한 다음에 눌림목 주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한다. 이익 전망은 너무 좋죠. 이미 작년도 재작년 대비해서 순이익이랑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고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역시 저는 투자 메리트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제 날아가고 나서 후회하기보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담아나가는 거를 저는 적극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인생 주식 종목들 중에서 아직 매수 기회가 있고 실제로 신규로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이나 기존에 오랫동안 채널을 시청해 오셨던 분들이 지금 이 종목 괜찮다,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매수를 또 고려해 보거나, 혹은 새롭게 이제 또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이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다 싶은 종목을 재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업 소개와 같이 왜 지금 한번 눈여겨볼 만한지도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오늘 좋아요와 응원 댓글 여러분들 달아주시면 양질의 종목들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출 관련된 기업들 한국에서 이제 3대장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전통적으로는 역시 뭐 반도체,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조선이 손에 꼽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방산도 좀 껴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전통적으로 조선이 잠깐 지위를 잃긴 했지만 재탈환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뭐 역시나 이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요새야 뭐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뭐 뷰티니, 식품이니, 음식이니 하면서 좀 한번 붐업이 되긴 했는데, 뭐 불닭볶음면이나 아니면은 뭐 김이나 뭐 해외에서 난리라 그러죠. 그래서 뭐 라면도 그렇고, 그리고 뭐 뷰티 산업도 굉장히 잘 나가고요. 근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이제 반도체, 자동차는 계속해서 우리가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제 세진중공업, 제가 대장주로 이거를 꼽아드렸었죠. 뭐 주가 잘 가고 있고요. 지금 또 대장주로 말씀드렸던 하나엔진 역시도 이제 신고가 뚫고 가고 있습니다. 추세 뭐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도 쭉쭉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계속 흐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종목들은 제가 현대차랑 기아가 움직이면서 앞으로 이제 계속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리아 FT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단자 이런 종목들도 계속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요거랑 묶어가지고 이제 화신이랑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들 대장이니까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에코플라스틱 정도까지. 근데 뭐 대장은 사실 서현이와 화신입니다. 기관들 지금 쓸어 담는 것만 봐도 보이시죠? 그래서 아직 내가 이제 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선도 사실 많이 올라간 애들은 뭐 더 갈 것 같긴 한데 지금 신규로 잡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신이나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 지금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번외로 이거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신이나 서현이와 특히 이 두 개는 꼭 여러분들 매수를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관 매집이 뭐 어마무시합니다. 순식간에 이제 쏘아 올릴 만한 종목들이니까 꼭 주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노바렉스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11일 날 진짜 오래된 종목입니다. 12월 11일이면 이때쯤 소개해드린 종목이죠. 시간이 꽤 오래 지난 종목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상 돌파를 이제 노릴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 이제 건기식 판매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진출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들 이제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주가가 이제 올라갈 기미가 보인다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한번 주가가 좀 쉬어갔었어요. 왜 쉬어갔나 했는데 뭐 작년이랑 이제 이번 연도 1분기가 실적이 뭐 그다지 좋진 않았어요. 이번 연도 1분기도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분기상으로 보게 되면 작년 3분기부터 해서 매출은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근데 올해 2분기부터 다시 이제 회복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있었죠. 순이익도 뭐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 주춤했었는데 저는 좀 이제 구조적인 문제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기관 수급은 뭐 보시다시피 여전히 빵빵하게 이제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이제 돌파하면서 13,000원 돌파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때 공략하셨거나 혹은 아직 공략을 안 해서 이걸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은 노바렉스 꼭 한번 참고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이제 이익이나 매출 이 컨센서스 전망 자체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설명 더보기란에 노바렉스 자세한 기업 분석 링크도 이제 남겨드릴 테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들 다 남겨드릴게요. 한번 그 기업 분석 보시고 또 투자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식품주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 건기식 쪽으로도 수급이 또 옮겨오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인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지가 좀 된 종목입니다. 이때 아마 1월 말 요때쯤에 소개해드렸었어요. 이때 이제 한번 슈팅이 나왔을 때 요때쯤 소개해드렸는데 주가 한번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거래량 동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제 재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분기상으로 봤을 때 작년 말이나 뭐 올해 1분기 정도 놓고 따져봤을 때 뭐 그냥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늘어나지도 뭐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가 얘네가 의류 브랜드거든요. 제시믹스라는 의류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얘네가 이제 일본에서도 잘 나가서 중국 진출까지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진출 실적이 조금 더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진행이 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말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뭐 올해가 이제 중국에서 확장을 해나가는 국면이라 거기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제시믹스로 인해서 여성복 뭐 에슬레저 브랜드로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플래터스복이나 요가복 이런 걸로 근데 남성복 판매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50%씩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냉감성 소재로 해가지고 시원한 의류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름 수혜주로도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이제 소재 혁신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제가 이제 그 의료 브랜드들 몇 가지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뭐 백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2월 24일날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주가 많이 올라갔죠. 제가 이제 작년에도 강조드렸었던 감성 코퍼레이션 요것도 뭐 주가 작년에 엄청 많이 올라갔고 올해도 뭐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은 지금 공략을 노려볼만 해요. 그래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지금 주가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매물대 자체가 추세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7,000원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공략을 하는 것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이제 소개해드릴 때는 좀 선침의 관점으로 소개해드린 거죠. 아직 돌파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근데 지금 또 다시 아래 구간에서 계속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돌파는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000원 돌파 전에 선침해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보시고 난 돌파하고 나서 볼래 하면은 돌파하고 나서 공략을 하시는 분들 뭐 추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니트론텍입니다. 뭐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르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이 이제 앞으로 부각이 될 만한 종목이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로봇 시장 겨냥해서 AI 컴퓨팅 모듈도 개발을 했고 토르 드라이브 방금 설명드렸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르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한 이제 자율주행 수혜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얘네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초반이라 사실 이익 내고 있는 거 생각하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벗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매력적인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6,000원 지지라인을 이제 앞으로는 받쳐줄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6,000원 아래로는 이제 이탈을 안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삼각형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저점을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을 만들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7,500원 뚫고 8,000원 뚫으면서 급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트론텍 역시도 지금 사실상 매집이 진행되고 차트를 만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한번 강조를 또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유니트론텍은 지금 신규로 보셔도 괜찮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TV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SOOP 숲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 우리 숲을 이룰 때 그 숲을 이제 영어로 발음해가지고 SOOP 숲으로 사명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명을 바꾼 데는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세계화 진출을 노리면서 그 겸사겸사 사명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 TV가 이제 한국에선 정말 유명한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라고 보기엔 아직 좀 모자르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 진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 숲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익이 뭐 괴물같이 나고 있는 기업이라 지금 세계화 진출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21년도에 일단 주가 자체가 엄청 많이 올라갔고요. 22년, 23년에 한번 주가를 하단으로 밀어내리면서
평탄화 작업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때 한번 고점 찍고 떨어지고 바닥 구간을 충분히 형성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 윗구간으로 올라섰죠. 그리고 지금 딱 돌파한 다음에 눌림목 주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한다. 이익 전망은 너무 좋죠. 이미 작년도 재작년 대비해서 순이익이랑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고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서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내년, 내후년 모두 여전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아프리카 TV 지금 숲 SOOP는 역시 저는 투자 메리트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월 22일 날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도 저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개해드렸을 때보다도 주가는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제 날아가고 나서 후회하기보다 SOP는 지금이라도 조금씩 담아나가는 거를 저는 적극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비커스인데요. 사실 유비커스는 지금 차트가 깨졌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그래서 지금 공략하시기보다는 저는 다시 이제 요 차트 위로 17,500원 위로 주가 올라오면 그때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얘를 이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차트 뭉개면서도 지금 지난달 5월 초부터 해가지고 차트 뭉갤 때 이때부터 해서 이제 기관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물량은 여전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저렇게 뭉개는 이유가 기관이 담으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대주주가 거의 절반 들고 있기 때문에 40% 넘게 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물량 매집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깨졌는데 들어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겠지만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17,500원 위로 주가가 회복됐을 때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고 있으시다가 17,500원 위로 주가가 회복되면 그때 이제 신규로 진입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공략 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코웨이를 말씀드리겠는데 코웨이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미 오늘 또 신고가 쓰면서 주가가 돌파가 나왔어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왜 소개해드리냐? 사실 선침해 관점으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코웨이를 4월 25일 날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래서 4월 말에 이때쯤에 이제 공략하신 분들은 미리 선침해 했다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게 5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솔직히 이거 11월부터 해가지고 6월까지 거의 한 7, 8개월을 횡보했잖아요. 거의 1년을 횡보했습니다. 코웨이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 기다리는 시간 솔직히 이게 진짜 인내의 시간이거든요. 8개월 기다린다는 게. 8개월 동안 박스권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기다리는 게 싫고 이거 박스권 돌파할 때 상승 시작할 때 이때 들어갈 거다. 이때부터 쫙쫙 급등하니까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4월 말에 거의 5월 다 돼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곧 급등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근데 추세 매매를 해서 나는 매수해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날아가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저는 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추세 매매나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물대 62,500원 확실하게 돌파하는 걸 확인시켜 준 게 오늘이기 때문에 지금이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들 없죠. 뭐 코웨이 정수기 그 다음에 매트리스의 렌탈 사업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비즈니스 렌탈 개념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기업이기 때문에 업계 이제 선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수기뿐만 아니라 매트리스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도 코웨이 매트리스 렌탈에서 쓰는데 굉장히 비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매트리스 그냥 사면 되지 웬 렌탈을 하냐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와서 항균 작업해주고 청소해주고 서비스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렌탈 사업으로 돈을 많이 땡기고 있어요. 뭐 이익 전망 역시도 제가 기업 분석 자세히 소개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이 뭐 지속적으로 쓸어담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익 전망이 예상이 되는 기업들을 기관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쓸어담고 주가를 이제 그때부터 신나게 이제 폭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코웨이는 이제 딱 시작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다. 급등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에코마케팅입니다. 이제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선침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선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데 내가 선침해가 싫다. 지금은 차트 만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요 15,000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패턴 만들고 있는 거라 저점만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이제 눈여겨보시면서 15,000원 위로 돌파 나올 때 나는 매매하겠다. 돌파 매매나 추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15,000원 확실하게 뚫어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선침해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 일단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다가 추세를 돌리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거니와 이익 전망과 매출 전망이 모두 괜찮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얘네가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애들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국내 1위 온라인 광고 대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온라인 광고 시장 자체도 굉장히 선진국에 비해서 약소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설명드리면서 제시믹스를 설명드렸는데 얘네가 이제 자회사로 안다르라는 기업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다르 자체의 성장도 굉장하고 에슬레저 의류 브랜드로서 탄탄히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 자체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에슬레저 2년 연속 1등을 차지한 게 안다르입니다. 안다르나 제시믹스는 룰루레몬이 진짜 프리미엄 느낌이라면은 안다르나 제시믹스가 대중들에게 먹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얘네가 이제 애초에 마케팅 회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마케팅 쪽으로도 광고를 상당히 잘한다. 그리고 얘네가 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잖아요.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이 불경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22년도, 23년도가 불경기가 계속 진행되는 단계였고 24년도부터는 호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해예요. 올해가 25년, 26년 이 2년 안에는 어지간해서는 호경기로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도 뭐 26년까지 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늦어도 뭐 내년에는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라든지 경기가 회복을 기대한다라고 봤을 때는 마케팅 사업이 화랑을 띠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경기가 침체로 접어들면 광고나 마케팅 비용을 줄입니다. 기업들이. 그러다가 이제 다시 호경기로 넘어가고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마케팅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마케팅은 경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수출 산업들,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반도체 특히나 이런 업체들인데 실제로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선취매 관점으로 서서히 지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근데 돌파매매나 추세매매 기다리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15,0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말도 많았던 슈프리마요. 이거 제가 좀 세게 말하고 강하게 말해서 그런지 이거 슈프리마 왜 안 갑니까? 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슈프리마는 이거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아직 돌파 안 나왔어요. 아직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계속 횡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그냥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 구간 안에서도 거래량을 보세요. 어때요? 거래량이 여기서 한번 터졌고 여기서 한번 터졌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터진 게 뭐가 유의미해요? 그렇죠. 삼각형 패턴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점을 들어올리고 같은 고점인 장기 매물대 27,500원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계속 거래량 변동성을 축소시키다가 한번 뚫을 수밖에 없어요. 아래로 작살나거나. 아래로 작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어지간한 쇼크로 인해서 충격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 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이제 저는 호실적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1분기가 작년 1분기보다 그렇게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실망감에 조금 뒤처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기업 분석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얘는 업황이 축소되기가 힘든 업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이제 은행도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다 돌아서기 때문에 보안 문제는 앞으로도 훨씬 더 심각해질 겁니다.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 K뱅크나 카카오뱅크를 필두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겨났을 때 보안 문제가 이제 대두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데이터 센터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리거 역할을 하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 지금 쓸어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 돌파하기 전에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이. 기관들 매집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매집하시면 되는 겁니다. 28,000원 아래에서. 그래서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 실적 전망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부채 비율 보세요. 정신 나갔잖아요. 부채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정도면. 영업이익률이 20%대고 순이익률은 27%, 25%이래요. ROE도 10%대. 그래서 지금 EPS 증가도 엄청나죠. 1,300원에서부터 3,000원, 2,480원으로 눌림목 줬다가 작년에 다시 3,000원대 회복했고 올해는 4,000원, 내년엔 4,300원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EPS 증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PER, PBR 모두 10배 이하, 1.0 이하. 밸런스가 좋은 종목이고 오를 만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28,000원 아래에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언제 소개해드렸지? 5월 21일 날 소개해드렸는데 아니 제가 소개해드리고 주가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해서 그런지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소개해드렸잖아요. 다시 올라갔고 다시 떨어졌고 여기 가격 요 가격이에요. 지금 소개해드린 그때 그 가격이에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다시 떨어져가지고 그때 소개해드린 5월 달에 소개해드린 그 가격입니다. 지금이 움직임이 없었어요. 잠깐 떨어졌다 올라갔다 한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급등은 28,000 뚫으면 그때부터 나올 건데 그 전에 지금 매집 구간이니까 여기 그냥 여러분들 모아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총 10종목 소개를 해드렸고요. 특히 이제 앞서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화신이나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조만간 진짜 급등 크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매수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뭐 조선주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조선주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도 충분히 기대되는 종목들이니까 끝까지 한번 추종하면서 주가 눈여겨보시고요. 오늘 영상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여러분들. 오늘 영상 소개해드린 기업들로 여러분들은 미리 돈 버셨습니다. 미리 여러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로 감사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장인이었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